예,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한 후에 기업 분석 소개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오늘 이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생명자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그 작년 말에 스펙 합병 상장했던 그 기업 맞죠? 이제 상장한 지 한 반년 조금 예. 넘었는데요. 상장 전에는 이름이 미래자원 ML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작년 12월 28일에 하나머스트 5호 스펙하고 합병 상장하면서 이름을 지금과 같이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예. 시가총액이 한 550억 원 정도의 스몰캡입니다. 예, 현재 뭐 한 2,960원 선대 주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래생명자원 그러면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는 사료엔 식품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어떤 기업인지 키워드에서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미래생명자원의 매출 대부분이 이제 사료와 관련된 거고요. 그 중에서도 뭐 특수 가공 원료라든지 아니면 기능성 첨가물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데서 그 원료를 가공을 해서 사료의 또 다른 원료나 기능성 그런 소재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고요. 미래생명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잠시 후에 인터뷰 내용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게 저희들한테 혹은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뤄지는 종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인터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화면 네.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사료의 주 원료로 사용되어지는 옥수수나 대두나 뭐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소라든지 어린 가축이 쉽게 소화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열 처리 가공이라든지 뭐 이런 가공 기술이 또 가공 설비가 국내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설비는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설비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품질이나 생산성을 위해서 많은 자체적으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하고 좀 전혀 좀 차별이 되는 좀 특화된 이런 설비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또 그 품질 자체가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갖춰져 있습니다. 이 사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인터뷰 통해서 들으셨는데요. 앞서서 키워드가 사료엔 식품이었잖아요. 식품 사업도 한다고요? 저 사실 그 미래생명자원 가기 전에 예. 식품 사업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사료 쪽은 한다는 걸 알았는데 네. 뭐냐면 계란 GP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GP 센터가 뭐냐면 그러니까 농장에서 원란 계란을 대량으로 사다가 네. 세척하는 것부터 뭐 살균, 그다음에 등급을 분류하는 것, 아. 포장까지 일원화한 대규모 그 센터를 말하는데 작년 8월 그 살충제 계란 파동 아시죠? 그럼요. 그때 엄청 이제 많죠. 많이 큰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관련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 내년 4월부터는 무조건 일반 가정용에 판매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GP 센터를 통해서 깨끗하게 분류를 하고 선별 작업을 통한 것만 유통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해서 미래생명자원도 이런 정책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퓨어밀이라는 브랜드 아마 대형마트에서 들어봤죠? 보신 적이 예. 있으실 텐데 그 퓨어밀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미래생명자원입니다. 해서 수도권 전역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기준으로 이 계란 사업이 한 13% 정도 작기는 한데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식품 사업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넓혀가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확장이라고 해줬는데 어떤 의미에서의 확장을 고르신 거예요? 제가 지난달 말쯤에 이 미래생명자원 탐방을 갔다 왔는데 네. 정말 확장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확장 공사. 일단은 기존에는 한 개의 공장에서 예. 뭐 기능성 원료, 뭐 첨가제라든지 특수가공 원료 이런 걸 다 한꺼번에 한 곳에서 만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캐파 100%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100%에 달하면서 1공장을 우선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성진 대표이사를 통해서 그 1공장 확장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라인을 볼 수가 없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가공하는 핵심 설비가 3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증설을 통해서 이 핵심 설비가 6대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 심장으로 따지게 되면 3개 심장에서 6개 심장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요. 생산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한 2,000톤에서 향후 이게 다 증설이 완성이 되면 월 4,000톤에서 5,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원료 가공만 하는 공장으로 이제 탈바꿈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공장을 확장한다고 가동률이 100%를 넘어가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이 자체만으로도 좋은데 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고 들었어요. 네. 앞에서 그 1공장은 이제는 앞으로는 원료 가공만 하는 공장으로 쓰게 되고 새로운 네. 공장을 짓게 되는데 예. 지금 이거군요. 조감도가 나오네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짓고 있는 제2공장, 거의 이제 길 건너에 있기는 한데요. 제가 갔을 때도 여기도 이제 막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영상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이 공장을 통해서는요. 생산 시설은 일단은 3분기 중으로 갖출 예정이고 프리믹스 전용 생산 라인 월 한 2,880톤 규모로 깔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새롭게 펫, 애견이나 뭐 고양이, 아하. 사료, 간식 관련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한 월 30톤 규모 된다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공장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신설을 하게 되는 건지 김성진 대표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아까 저기 이제 기존 공장 보시고 오셨지만 이 신공장은 좀 레이아웃부터 좀 다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 왼쪽 편이 저희 이제 완제품 이제 창고가 될 거고요. 이 가운데가 이제 설비동입니다. 근데 이 설비동은 기존의 업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최첨단 설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이송들이 에어로 이송되는 뉴매틱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합기도 일반 배합기가 아니라 어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무중력 배합기라는 새로운 또 배합기가 도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기 우측에 보이는 공간이 일반 저희가 원료 창고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펫 라인입니다. 특수한 이제 기능을 가진 그런 펫 간식이라든지 이제 사료를 만드는 라인이고요. 이 공장은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보기 위한 여러 가지의 설비와 노하우가 녹여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 수출을 위해서 해썹은 기본이고 저희가 ISO라든지 IQS라든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슬람 국가의 어떤 시장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랄 인증까지 받아서 공이 이 공장에서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같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소재와 제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거듭날 생각입니다. 이 펫이나 사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에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 네. 커지고 있잖아요. 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겠네요. 그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다른 이제 사료를 하는 업체들도 펫 관련 시장에 많이들 진출을 하고 네. 있는데요. 그 펫 관련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2012년 9천억 원대 규모였는데 이게 2020년 되면 6조 원대까지 커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이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 사료, 예. 지금 이제 생산 개발 단계에 있는 거고요. 일단은 기능성 사료, 기능성 간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양이나 개에게 먹이면 눈이라든지 장 건강이 좋아지고 뭐 피부나 면역력이 높아지는 이런 기능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김성진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다음에 가장 저희가 좀 주안점으로 두는 거는 이제 기능성 간식입니다. 애견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에 노출이 돼 있고 또 견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이 가장 건강하게 또 오래 살기 위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커지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당사는 그런 어떤 건강과 그런 노화와 이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소재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초로 해서 특수한 간식과 사료를 만듭니다. 듣다 보니까 참 여러 의미에서 두 번째 키워드인 확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의 세 번째 키워드는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아이디어 고갈로 인한 세 번째 키워드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회사 이름하고 같은데 예. 사실 그 회사 이름 속에 이 김성진 대표가 구상하는 회사의 미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사료 원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결국에는 인류에 도움이 되는 생명 자원 그런 소재를 개발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요. 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생명 소재 중에 하나가 그 가바를 기반으로 한 MLF1이라는 이 회사의 물질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바라는 거는 유산균에서 나오는 일종의 그 신경 전달 물질, 대사 물질을 말하는데요. 예. 조혈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해서 각종 기능성이 있고 또 미래생명자원은 이 가바를 이용한 특허를 작년 말에 하나 취득을 하기도 했고요. 해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뭐 동식물의 그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기능성 첨가제를 지금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오송 바이오 네. 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제3공장, 신공장을 2019년에 신설할 계획이고 이곳에서부터 2020년부터 인체 소재 또 건강 기능식품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설명 들어보실까요? 생산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생산 기술은 벌써 저희가 4년 전에 다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이런 그런 소재들의 기능성이 어떤 개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저희가 동물 시험이라든지 인체에 대한 이런 조사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생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이런 것들이 어떤 국내 시장의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전략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도 같이 공략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소재들이 아무 조건 없이 잘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 어떤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같이 동시에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키워드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상황 좀 짚어주시겠어요? 작년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 이유는 아까 제가 공장 가동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증설을 하기 위해서 뭐 한 연말쯤에 조금 일부 라인을 가동을 중단했던 영향이 담겨 있고요. 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430억 원대 매출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공장 증설, 2공장 신설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이후 2020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효과가 내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성장 과정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에 대해서 이대우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